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젊은 시절의 북적이는 모임은 줄어들고 마음 맞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교류를 나누게 되죠.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에 봉착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관계들이 과연 나에게 진정한 의미를 주는가? 혹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감정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인연을 놓지 못해 아파하기도 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태도나 행동에 묶여 있기보다는 나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관계들을 함께 살펴보며 진정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관계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 첫 번째는 바로 이간질하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이는 한없이 선량하고 또 어떤 이는 다소 이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경계해야 할 유형이 바로 다른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단순히 재미로 타인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어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친구 A와 B가 있는데 이간질하는 친구는 A에게 가서 B가 너에 대해 이런저런 좋지 않은 말을 하더라라고 속삭이고 다시 B에게 가서 A가 너를 질투하는 것 같더라라고 말하는 식이죠. 이들은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하고 마치 자신만이 진실을 아는 양 행동하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추깁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간질이 단순히 당사자 간의 오해를 넘어 신뢰를 무너뜨리고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입니다. 한번 금이 간 관계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설령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순수한 신뢰는 다시 쌓기 힘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게 되고 사람들의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는 능력도 커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순수하게 사람을 믿고 따랐을지라도 이제는 타인의 의도와 행동을 더 깊이 통찰하게 됩니다. 이간질하는 친구는 대개 겉으로는 매우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당신의 편인 척하며 은밀하게 정보를 흘리고 마치 당신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관계를 파괴하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오래 머무르면 당신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에 휘말리게 되고 심지어는 당신 스스로도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플라톤은 나쁜 사람이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함으로써 자신을 더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간질하는 친구는 타인에게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자기 자신마저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셈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 낭비하게 하고 당신의 정신적인 평화를 깨뜨리는 이간질하는 친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단호하게 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 멀리해야 할 친구는 바로 부탁을 자주 하는 친구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기꺼이 자신의 손을 내밀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탁을 자주 하는 친구는 조금 다른 유형입니다. 이들은 마치 당신을 자신의 문제 해결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도와주기를 바라고 만약 당신이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거나 심지어는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연락이 오거나 자신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달라고 하거나 혹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당신을 끌어들이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부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마치 꼬리표처럼 계속해서 이어지며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상대방의 시간과 에너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만 집중하며 당신의 상황이나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친한 친구로서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의 선의로 응하게 되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가 지속되면 당신은 점차 지치고 소진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짐을 떠안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을 때 죄책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세네카는 가장 좋은 은혜는 우리가 줄 때 주는 은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도움을 주는 사람의 마음과 상황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부탁을 자주 하는 친구는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요구만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관계는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당신을 착취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삶에서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됩니다. 가족과의 시간, 자신의 건강,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 달성 등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시기에 끊임없이 부탁만 해대는 친구는 당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고 당신의 삶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며 자신이 도움을 받는 만큼 상대방에게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을 원하는 관계는 우정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지는 당신의 중요한 선택입니다. 당신을 끊임없이 소진시키는 부탁 많은 친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현명하게 정리해야 할 관계 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멀리해야 할 친구는 불평불만이 많은 친구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불평이나 푸념을 늘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친구 사이라면 서로의 힘든 점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불평불만이 많은 친구는 단순히 힘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삶의 거의 모든 순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날씨가 덥다고 불평하고 음식이 맛없다고 투덜대고 회사 생활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하며 세상 모든 것에 대해 비관적인 시선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좋은 점도 긍정적인 면도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마치 부정적인 감정에 갇혀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당신의 에너지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위로해주려 노력하지만 그들의 불평은 끝없이 이어지고 당신의 위로나 조언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단순히 자신의 불만을 쏟아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친구는 그들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신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키워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어도 그들은 그것을 비웃거나 무시하고 다시 자신의 불평으로 돌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정신 건강과 감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활력을 얻고 삶의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갈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불평불만이 많은 친구는 당신의 삶에 끊임없이 먹구름을 들이웁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당신을 지치게 하고 당신의 긍정적인 시야마저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하여 당신의 일상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삶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에너지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불필요한 부정적인 감정에 소모하기보다는 당신에게 활력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친구는 당신의 삶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 수 있으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관계에서는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멀리해야 할 친구는 받기만 하는 친구입니다.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주고받음의 연속입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시간과 노력이든 서로가 기꺼이 나누고 교환할 때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기만 하는 친구는 이러한 균형을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유형입니다. 그들은 항상 도움을 받으려 하고 당신의 배려와 노력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반면 그들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되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힘들 때 시간을 내어 위로해주고 중요한 일을 도와주며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까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은 모른 척하거나 심지어는 외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요청하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회피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당신에게 엄청난 감정적인 부담을 안겨줍니다. 당신은 마치 혼자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의와 노력은 그들에게는 단순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치부되며 당신의 희생은 당연시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지쳐가고 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나만 이 관계를 위해 애쓰고 있는가? 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어떤 것이 너의 것이라면 너는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감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소비하게 만드는 관계는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베풀면서도 그들에게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더욱 신중해집니다. 제한된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현명하게 선택하게 되죠. 받기만 하는 친구는 당신의 소중한 자원을 일방적으로 소모시키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당신을 결코 풍요롭게 만들지 못하며 오히려 당신을 공허하고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상호 존중과 배려, 그리고 기꺼이 주고받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어려움을 나눌 줄 아는 관계만이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저 당신의 것을 요구하기만 하는 받기만 하는 친구는 나이가 들수록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를 보호하고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멀리해야 할 친구는 존중이 없는 친구입니다. 모든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본은 상호 존중입니다. 친구 사이라면 서로의 생각, 가치관, 선택, 그리고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존중이 없는 친구는 이러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신의 감정을 하찮게 여기며 심지어 당신의 개인적인 삶에 불필요하게 간섭하거나 당신을 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들은 내가 뭘 안다고 그런 결정을 해? 라며 비웃거나 당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공공연히 들춰내 다른 사람 앞에서 당신을 창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라며 당신의 고통을 경시할 수도 있습니다.
존중이 없는 친구는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깎아내립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끊임없이 작아지는 기분을 느끼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비난이나 비웃음이 두려워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들 앞에서 당신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당신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남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소극적이고 위축된 태도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자유로운 인간은 죽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삶을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 피어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에 갇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지혜가 깊어지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되죠. 당신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신의 감정을 이해해주며 당신의 선택을 지지해주는 친구만이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과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존중이 없는 친구는 당신의 삶을 병들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들의 비난과 무시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당신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존중 없는 친구는 나이가 들수록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대상입니다. 6번째로 멀리해야 할 친구는 세계관이 다른 수용이 없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장 배경, 경험, 그리고 성격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은 천차만별이죠. 친구 사이라 해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관계는 더욱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계관이 다른 수용이 없는 친구는 단순히 생각의 차이를 넘어 타인의 관점이나 가치관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유형입니다. 당신이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당신의 논리를 듣기보다는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생각을 해? 라며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당신의 삶의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며 단정 짓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와는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결국 의견 충돌로 이어지고 그들은 당신의 생각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만을 강요하려 합니다. 마치 자신들의 세계관만이 옳고 다른 모든 것은 틀렸다는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당신에게 불필요한 논쟁과 감정 소모를 유발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편협한 시야에 갇히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해야 하고 결국에는 마음을 닫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는 만큼 타인의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용이 없는 친구는 이러한 이해와 관용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하고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갑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죠. 하지만 세계관이 다르고 수용이 없는 친구는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당신을 그들의 닫힌 시야에 가두려 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관을 의심하게 되거나 혹은 불필요한 갈등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당신의 정신적인 평화를 깨뜨리고 당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넓혀주는 친구를 선택하고 당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비난하기만 하는 소용없는 친구는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정신적인 자유를 지키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일곱 번째로 멀리해야 할 친구는 인생의 오아시스가 아닌 친구입니다. 인생은 때로는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마름을 해소해줄 오아시스, 즉 힘든 시기에 위로가 되어주고 기쁜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는 당신의 인생의 오아시스가 되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을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힘들 때 외면하거나 심지어 당신의 어려움을 비웃기도 합니다. 당신이 기쁠 때조차 함께 기뻐해 주지 않고 오히려 질투하거나 폄하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승진을 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보다는 운이 좋았네라며 깎아내리거나 당신이 슬픔에 잠겼을 때 별것도 아닌 일로 유난 떤다며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친구는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감정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당신을 외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니체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장 위대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동시에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오아시스가 아닌 친구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주기는커녕 당신의 발목을 잡고 당신을 불행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인간관계의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인생의 마무리를 함께하며 서로에게 진정한 의미가 되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며 당신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당신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친구만이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에 인생의 오아시스가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을 지치게 만들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친구가 있다면 이제는 관계를 재고해 볼 때입니다. 오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건강한 거리를 두거나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껴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친구를 찾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닿았다면 앞으로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